우리 남편 쩡이 그리고 우리 아가 쫑이 밥 다 됐어요. 와서 먹어요. 쩡이 왔쩡. 여보 고마워. 잘 먹을게. 우리 쩡 서방님 많이 드세요. 맘마 우리 쫑이는 엄마랑 맘마 먹자. 맘마. 어이 우리 쫑이 뭐 한 거야? 귀여워. 피리 소리 내는 거야? 오고 이뻐 오고 이뻐. 자, 맘마도 먹어야지요. 냠냠. 쫑. 아빠 얼굴에 밥을 튀었잖아. 그래 쫑이야. 이제 피리 소리는 그만. 다시 맘마 먹자. 비행기가 간다. 쫑.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지요. 그래 울쫑이 이제 맘마 맛있게 먹자. 스탑. 엄마 화났어. 이제 더 이상 맘마 없는 거야. 비리 금지. 쫑이 혼자 벽 보고 반성해. 7138님 선생님께서 아역이라니. 근데 생각보다 아이 너무 역할 되게 잘하시고 잘하셔. 예. 아마 우리 중에서 최다 지금 소화자일걸요. 그리고 그 대화 없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소리 내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셔요. 이제 전문가예요. 익명 요청하신 분의 이야기고요. 11개월 아이 엄마신데 아이의 식사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시네요. 사연 소개해드리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11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고비를 넘기며 자신을 비관해가며 11개월 꼭꼭 채우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라임스에 사연 보냅니다. 아이와 놀던 중 어느 순간 피리를 불길래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밥 먹을 때마다 뿌르르 하는 거예요. 입에 밥을 한가득 문 채로 말이죠. 밥풀은 튈 수 있어요. 청소하면 되고 세탁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 뿌 하는 그걸 제가 못 참겠다는 거죠.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말해보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피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아이는요 그걸 놀이로 여기나 봐요. 딴에는 기분이 좋아서 엄마에게 칭찬이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참아왔는데 안 돼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안 돼요. 오늘은 밥 먹이다 말고 또 뿌 하길래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를 벽을 보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 있다가는 내가 아이를 때릴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울다가 뿌르르 하다가 엄마를 찾다가 다시 뿌르르 하다가 또 울다가 박수치다가 뿌르르 하다가 반복했어요. 울면서 중간중간 하는 행동들 사실은 제가 칭찬을 해왔던 행동들이에요. 엄마에게 예뻐 보이려 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막상 제 앞에서 밥을 뱉는 걸 보면 화만 납니다. 제가 그렇게 자리를 몇 번 피했더니 이제 이를 갈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저렇게 반응하나. 아이가 뭘 하든 이제는 다 제 책임 같아 괴롭습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둘째를 계획 중에 있어요. 둘째를 낳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한다길래 좀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죠. 아직 적응 기간이라 하루 30분 있다가 오지만 혹시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아니 대체 밥 먹을 때 뿌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유식이 메인이라 먹이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아이와 둘이 있을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자리를 피하는 제 행동이 아이에게 애정 결핍으로 남지는 않을지, 지금부터 훈육을 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것 투성이. 제발 저와 아이를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사연 굉장히 길었죠.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면 저에게 구구절절 엄마의 마음을 다 적어주셨는데 은숙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직 11개월 아가면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육아로 많이 지치셨나 봐요. 네, 7183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13개월 아이 키우는 초보맘이에요. 사연 보내주신 분 마음 이해가 네. 갑니다. 나 때문일까? 신경 쓰이면서도 화도 나고 복잡하죠? 어려워요, 엄마라는 네. 거.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고비고비들이 있어요. 이제 네. 지금은 식습관을 잡는 데에서 이제 엄마와 아이가 다 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연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음. 이제 그 문자 보내주신 분 말씀처럼 엄마가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요. 이제 고비고비를 넘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쳐 있으시고. 많이 참아서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인데 이 푸가 엄마의 그걸 딱 건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발끈하게 하고 막 더 네. 이상 못 참게 네.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 자체의 행동은 문제가 없는데 엄마의 감정을 자극해서 아이에게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 자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는 해요. 네. 지금 11개월 아기면 그럴 수 있어요라고 우리 메시지를 주셨는데 청취자분께서 실제로 11개월이면은 요맘때 식사 습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유식을 거의 이제 완결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치아가 나도 2개 정도, 뭐 많이 난 친구들은 이제 4개 정도라서 그냥 오물오물하면서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제 혼자서는 먹기 힘들고 엄마가 먹여주고 그걸 잘 씹지 못하고 삼키고 이런 과정이라서 사실 식습관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예요. 그냥 수저 쥐어주는 수준. 그래서 이제 장난치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때 뭐 뿌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안 하거나 뭐 알아서 잘 삼키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고 네. 엄마가 도와줘서 먹는 시기죠.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아이처럼 요 정도의 상황인데 이제 네. 엄마가 에너지가 없다, 네, 네. 많이 지쳐 보인다. 선생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정순이 어떠셨어요? 이 사연 들으시고. 지금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육아를 하면서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별로 들어도 안 거슬리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내는 아이의 울음이 시작되고 2, 3초 안에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한 10분가량 울어도 뭐 별로 뭐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독 힘든 날이 있어요. 그 그래요.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네. 이 확실히 본인이 견디기 힘든 데시벨이나 이런 음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열받는 방법을 좀 시키는 방법인데 우리가 소위 열받는다는 말을 잘 되새겨 보면 실제로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몸에 열을 내리는 행위를 하면 실제 열이 좀 가라앉는 걸 느껴요. 예를 들면 되게 열받은 상황인데 그 찜질방 같은데 얼음방 들어가잖아요. 네. 열이 안 받는다. 화가 안 나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네. 와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에어컨 같은데 서 있으면. 근데 뭐 아무 때나 에어컨을 틀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저히 갑자기 욱한다거나 이런 반응이 났을 때 얼음을 씹는다든가 네. 얼음을 빨아먹는다든가 하는 행위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드네요. 한겨울에 그래서 네. 아이 엄마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그렇죠. 또 좀 창문 내려가요. 열고 창문 열고 숨 좀 내려가요. 크게 한번 쉬어보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저도 궁금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엄마가 칭찬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계속 뿌뿌 하는 게 이제 정말 이렇게 잡아줘야 하는 습관이 돼 버린 건지 아니면 재미인지 엄마한테 예쁨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재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은데 뭔가 했는데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입에 뭔가를 푸 하니까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떤 현상을 만드는 거야. 그 시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는데 인생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기에는 즐거움을 많이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밌거나 신기하거나 그러면은 그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특히 엄마가 머리 긴 엄마들 있잖아요. 애들이 계속 잡아당겨요. 맞아요. 다 뽑혀. 예.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엄마 그 머리 때문에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머리를 잡아당기고 엄마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내가 창작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밥으로 다 튀기면서 완전 꽃같이 밥이 피어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팝콘처럼. 그리고 엄마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애기는 내가 엄마를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어떤 액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길어져. 그렇죠. 뭐 밥풀 튀기지 말라니까. 뭐야. 뭐 이런 리액션이 길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막 신나지. 재밌어. 뭔가 자기 재미나. 이거 하면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는 네. 자극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가 너무 재밌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자극을 주든 반응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니까 뭐 훈련됐고 엄마가 뭐 좋아해서 좋아하는 반응을 했고 그거보다 지금 발달적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그게 뭔가 신기하고 내가 뭔가 해낸 것 같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반복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계속. 미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아주 죽겠는 네. 거지. 말이 안 먹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네, 지금 네. 엄마의 상태가 조금 더 편안해져야 되시는 그렇죠. 상태. 근데 문제는 엄마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화가 확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은 그냥 때릴 것 같아서 스스로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선생님과 정수님의 의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스스로도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를 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 순간을 엄마 스스로도 좀 놀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인식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바뀔 것 같은지,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화가 날 것 같은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아기를 키우면 아기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1살 된 아기긴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얘가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했을 적에 정말 더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라고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발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풀렸다면 괜찮으세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싫다. 그럼 엄마가 정말 이제 예민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남편이든 누구든 이제 도움을 얻어서 정말 릴렉스, 편안하게 이제 쉬어서 좀 스트레스를 다운시켜 주시는 게 부담도 좀 나누시고. 네,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해요. 네. 물론 이제 그 다음 방법은 또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네. 우선은 엄마가 너무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긴장도를 낮추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여요. 네. 아이가 이제 밥을 먹다가 또 뿌 하는 행동을 하면 엄마가 자리를 피한다고 했잖아요. 아이한테 벽을 보도록 의자를 돌려놓고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이제 본인도 해놓고 이제 뜨끔한 거예요. 이게 혹시 아이에게 어떤 애정 결핍과 같은 영향으로 남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를 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거의 모든 부모가 진짜 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거든요. 한 1년에 아이 키우면서 한 1년에 한 6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당연히 들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안 때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이가 어쩌면 이 아이 생각보다 비트박스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박스 천재일 수 있어서 지금 진로를 딱 정해 지금 진로를 정하셔서 되는 거네요. 이정수의 뜬금 조항이 네. 또 나왔네요 지금. 네. 비트박스를 지금부터 가르치시면 정말 세계적인 비트박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진지한 와중에. 저는 이제 항상 조언 같은 거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쩌면 시간이 해답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계속 접근하다 보면 계속 문제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 사람을 웃겨줄 수 있는 남편의 역량, 그런 재능, 그런 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 얘가 말을 안 듣냐, 한테 때리고 싶다, 이 마음 누구나 있다고 해주시니까 진짜 위로가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신체적으로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면 좋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주말에든 이제 시간이 될 때
병원에 가서 닌겔 한 대 맞으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맞는 자체가 위로가 된다기보다 그 순간은 내가 아무 생각, 아무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네. 좀 이제 신체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기 키우는 동안은 사실 저도 많이 체력이 소진됐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짧은 시간 내에 좀 회복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가 답은 아니긴 하지만 급할 때 음. 좀 신체로 회복하는 거가 우선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걸 적용할 수 있지. 체력은 막 바닥이 나 있는데 막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맞아요. 제시해드려도 그거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엄마가 좀 힘을 좀 채우셔야 네. 되는데 남편 뒀다가 국 끓여 드시지 마시고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어. 같은데요. 아, 예. 그리고 그 엄마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 사연자분도 이게 참 내 책임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책임은 반반입니다. 남편에게도 남편이 육아에 동참을 안 한다고 해도 책임은 반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책감은 반만 좀 가지시는 게 어떤가. 아, 그 사람도 이만큼 책임이 있는 거야. 내 잘못만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의 짐을 그런 식으로 또 나누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여러 아이 키우다 보면 여러 정보를 이제 여기저기서 다 네. 듣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예, 예.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괜히 죄책감을 네, 느끼거나 예. 괜히 겁을 먹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네. 어머니께서 약간 SNS 양육을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에 치이셔서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반반이거든요. 좋은 마음도 있지만 나쁜 마음도 있는데 나쁜 마음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나쁜 마음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반성으로 또 착한 마음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가지 않게 관리는 하시는 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죄책감 주는 말들 혹시 거기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이를 이렇게 뒤돌아서게 한 거 그거는 조금 얘가 놀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아까 이정수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열기를 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부채 하나 갖다 부채질하면서 얼음 좀 얼음은 씹어드시고. 씹으면 이빨이 상하니까 이제 빨아 드시거나 그러면서 일단 좀 이렇게 열을 좀 식히면 애가 또 그걸 보면서 뿔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 해주시고 아유, 그다음에 좀 하나 방법을 더 네. 알려드린다면 그 애가 푸할 때 그냥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는 하거든요. 그 아이가 한 13개월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때까지 하겠거니 기다리시면서 그 자극을 다른 자극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잼잼잼이라든지 곤지곤지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에게 반응을 보여주면 아이가 그 자극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환할 수는 있거든요. 혹은 이제 부엌에 있는 이제 식기 도구를 주전자 같은 거를 활용해서 주전자의 물을 컵에다 따르는 걸 보여주면서 따르다 멈추다 따르다 멈추다 그러면 그 리듬에 맞춰서 아이도 멈출 수가 있어요. 푸하다가 이제 주전자 물을 쭉 따르다가 스탑하면 그 행동도 스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내면 즐거움과 아이하고의 관계 두 가지를 다 건질 수가 있죠. 예. 유튜브로 한님 들어오셨네요. 지쳐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공감해요. 엄마가 푹 자고 컨디션 좋은 상태면 아이가 그럴 때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엄마가 힘든 날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정은희 님도 그래도 사연 보내주신 분은 화내지 않으려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노력하셨네요. 저는요. 그냥 막 화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네. 네. 민건님, 저희 아이는 엊그제 300일 10개월 되었는데요. 밥 먹을 때 먹여준 숟가락이든 물컵이든 뭐든 빼앗아 다 집어 던져요. 책에는 돌전에 스스로 먹이도록 해야 한다던데 가능한 건가요? 다 집어 던지는 습관은 어찌하오릴까요? 우리 얘기도 이랬는데 지금 좀 멈췄어요. 멈췄죠? 예, 예, 예. 이때 한참 던지는 시기죠. 엄청 던졌어요. 예, 상위에 있는 거 다 다 떨어뜨리죠. 떨어뜨리고. 네, 그게 우주 만유 인력의 실험이라고 해요. 괜찮은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